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돌아온 에이드노지. 전투력 체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상한 시도 많이 하네요. 그래서 이슈가 잘 없어서 저희가 또 찍을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장소가 또 새롭죠? 진짜 여기 어떻게다 저희가 여기 오게 된 거죠? 딱 구독자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셔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근데 가게를 하신다고 초대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연락이 사실 처음 와서 당황을 해가지고 역시 미신 대통령. 아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거기서 촬영 같은 걸 해도 되겠냐. 팟캐스트라도 찍고 좀 더 가게 홍보라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고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여기 대표님께서 홍보를 크게는 또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완전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진짜 순수하게 그냥 구독자의 팬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해서 그래도 촬영은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 분위기 보면 사실 뭐 굳이 홍보가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맞아요. 네, 하여간 전 너무 좋은 게 맨날 이제 너 방에서 이렇게 틀어박혀서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리프레시하는 게 참 되게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제 생각에는. 맞아. 댓글에 항상 있었거든요. 둘이 침대에서 뭐 하냐. 그 방구석에서 뭐 하냐. 스튜디오 가서 좀 찍어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예의를 갖춰라.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스튜디오보다 훨씬 예쁜 곳에서 그치.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 상호명을 영상에서 직접 밝히는 걸 원치는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땡땡땡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다뤄볼 주제는 크게 빌드컵, 블랙컴뱃 월드컵 8강, 제우스 FC, 하데스 03 대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밍밍한 맛이긴 한데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빌드컵 예측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벌써. 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한 3주 전인가 찍었는데 블랙컴뱃에서 그 일정 올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올리게 됐습니다. 오, 진짜? 블랙컴뱃에서 특별한 뭔가 그런 터치가 있었던 거예요? 터치가 있던 게 아니라 그 매너? 매너. 또 매너고 사람들이 왜냐면 넘버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블랙컵으로 관심이 넘어올까봐 뭐 제가 그 정도 영향력은 없지만 좀 더 넘버링에 집중하시라고 딱 끝나고 올려야겠다 하고 좀 약간 스타병 걸린 것 같아요. 스타병 걸린 게 아니라 매너적으로 업계 감히 매너. 뭔가 블랙컴뱃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거니까. 네. 그쵸, 매너죠. 비즈니스 매너죠, 그죠? 빌드컵이 올라왔을 때 빌드컵 관심도를 더 올리려면 제가 영상을 미리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올라올 걸 알고. 근데 이게 좀 저도 최근에 라이브를 하면은 막 빌드컵 이제 그냥 블랙컵이죠, 정확하게는. 네네. 블랙컵에 뭔가 오메가 팀에 대해서 예측을 해줘라. 좀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항상 이제 우지랑 팟캐스트 찍기로 했으니까 오늘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오메가 팀이 누가 나올지 같이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3주 전에 찍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바뀐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게 3주 전에 찍었던 거였구나. 네, 3주 전에 찍고 편집만 해놓고 올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빌드컵 일정만 편집에 추가해서 넣고. 근데 그럼에도 생각보다 지금이랑 뭐 상황이 이렇게 크게 변한 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예측이 좀 많이 비슷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 전에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어떤 거? 네. 그 영상이 편집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빌드컵 영상에. 제가 왜 이렇게 편집을 많이 하고 이제 좀 더 트렌디하게 만들었냐면 요즘에 블랙컴뱃 다루는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심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아니라면 안 되겠다. 밟아주겠다. 밟아주겠다가 아니고 좀 더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한 편집을 많이 넣어야겠다. 진짜 방송국처럼 해가지고 또 편집을 많이 넣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또 경쟁의 또 묘미죠, 그죠?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 그러면서도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한 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꺼덕대지 말고. 네, 그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오메가 팀을 먼저 좀 예측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 전에 알파 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알파 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알파 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플라이급, 미스터 초크, 5승 4패, 3 서브미션. 블랙컴뱃에서는 오디션에서 처음 모습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벤터급, 리바이 선수입니다. 야차클럽짐 소속으로 유명하고 전설의 그 개스키죠. 개스키. 매드 선수에게 그 개스키. 2승 0패, 무패입니다. 신기하게 타격과 같은데 2 서브미션 둘 다 승리해요.
그리고 패더급 박상 선수입니다. MMA 스토리로 유명하죠. 9승 6패고 6KO 1 서브미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트급은 오피셜이 안 나와가지고. 미정이죠. 네, 근데 레버넌트 선수가 확률이 높죠. 아 근데 뭔가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 속에서 끝났잖아요. 네. 근데 레버넌트 선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은. 왜요? 왜냐면은 최근에 익스트림 컴뱃 조정현 감독님이 유튜브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먹버넌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레버넌트 선수가. 대한민국 알파팀은 이제 보면은 3월 14일 그러니까 개막전을 대한민국 알파팀이 한단 말이죠. 근데 레버넌트 선수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량이 들어갔을 만한 시기인데. 아 그러네. 근데 지금 저거 햄버거 먹방 같은 거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3판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레버넌트는 아웃됐구나. 이미 직감을 그때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러면 명도 선수 아니면 더마스터 선수? 그쵸. 근데 명도 선수는 뭐 다 알다시피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안아골절이었죠. 안아골절 플러스 무릎 수술까지 겸사겸사 받았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다른 타 유튜버 팀메드 유튜버였나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닐 것 같고 더마스터 선수의 확률이 가장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어부지리처럼 이렇게 됐네요. 원하는 대로. 네. 더마스터 선수 근데 전력이 나쁘지 않아서. 나쁘지 않고 최근 전적도 좋고 네. 또 야차 클럽 가서는 또 70번 싸운 그 괴물인가요? 맞아요. 그 킥복싱. 선수도 맨손으로 잡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더마스터 선수는 전적은 2승 1패입니다. 2승 1패. 2승 1패. 그러면 이제 웰터급 불개 김경록 선수죠. 4승 3패 1KO 3서브미션. 김경록 선수가 생각보다는 전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편도 아니고. 네. 그리고 플라밍고 7승 2패 3KO 3서브미션입니다. 그 다음 헤비급은 나이트 5승 4패 2서브미션. 이렇게 대한민국 알파팀. 생각보다 사실 전력이 약하긴 해요. 전력도 약하고 생소한 선수들도 많고 네. 오디션을 했다지만 아쉬운 느낌이 아무래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약하고 생각보다 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플라밍고 선수 같은 경우에도 7승 2패인데 사실 보면은 막 6연승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강자들한테는 또 2연패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강자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약자들은 그냥 다 초살 내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되게 유망주라고 할 수 있고 또 약간 또 리바이 선수 이제 2승 무패인데 또 상대 서브미션으로 계속 피니시를 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오디션 때 저는 이게 리바이 선수를 약간 재평가해야 되는 게 네. 오디션 때 하이퍼 선수를 잡았잖아요. 네네. 하이퍼 선수가 최근에 넘버링에서 네. 맹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잡은 게 다시 한번 조금 재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예. 근데 하이퍼 선수를 스파링에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퍼 선수는 실전이 훨씬 강한 선수라 네. 뭔가 전투력 측정하기엔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오케이. 왜냐면 엘보우나 이런 공격이 좋은 선수여서 뼈 공격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네. 대한민국 알파팀은 일단은 대한민국 대표팀 중에서 선발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대표하지 못할 만한 인물들은 또 아니다. 맞아요. 네, 프로디션을 당당하게 이기고 올라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랙 컴뱃에 막 들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도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또 미국 팀이랑 붙어서 대진도 괜찮아요. 미국 팀, 그쵸. 미국 팀도 또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전적 막 7승 1패 이런 뭐 레이크지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또 전적 보면 또 그렇게 강자들 막 다 때려눕히면서 7승 1패 아니란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또 뭔가 또 은근 해볼 만하다 또 열심히만 하면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대한민국 알파 팀을 한번 읊어봤고 이제 저는 그래도 오메가 팀 예측을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전칙 형님이 생각하는 오메가 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체급 하나씩. 플라이급부터. 플라이급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윤방간 선수가 당연히 대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제가 선수들한테 원래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제가 공교롭게 넘버링 직전에 대구 내려갈 일이 있어서 12월 말인가 1월 초에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네. 만나고 왔는데 제가 윤방간 선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진짜 비밀로 할 테니까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비밀로 할게 막 영상 안 만들게 막 했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하여간. 근데 그때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지만 뭐 지금은 그 이후에 오퍼를 받았을 수도 있긴 하니까 그때도 원래 검정 대표님이 오메가 팀 확정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긴 하는데 일단 뭐 윤방관 선수님이 그렇게 뭐 비하인드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유력은 제가 봤을 때 윤방관이다. 근데 제가 의아한 게 유망한 선수가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3개월 텀으로 경기를 뛸 수 있나 이게 걱정이긴 해요. 근데 또 그 변수가 있잖아요. 대신 그게 있잖아요. 일정을 박아놓고 하는 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에 뭔가 보고하고 승인받기에는 더 용이한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넘버링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딱 날짜를 박아놓고 하는 토너먼트, 월을 박아놓고 하는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더 윤방간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죠. 네. 그다음 벤턴급. 벤턴급은 사실은 90% 이상이죠. 90% 이상. 언더독 선수죠. 근데 불도저 선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네. 이 조용한 선수가 무조건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 콜아웃이 쏟아지는 이 난장판인 블랙컴뱃에서 네. 유일하게 콜아웃도 안 받고 있고 뭔가 조용하게 선수들이 안 건드리고 있는 선수. 이 선수도 뭔가 뒤에서 다른 거가 확정되어 있을 것이다. 불도저 선수 보면은 콜아웃 엄청 많이 받잖아요. 나도 너랑 싸우고 싶다. 너도. 그리고 웃긴 거는 불도저 선수도 콜아웃 했어요. 이번에. 네. 크루디글 선수였나요? 네, 불도저 선수가 크루디글 선수랑 싸우고 싶다고 콜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조용히 있는 선수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선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언더독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3주 전에 찍었다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블랙 아고라가 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언더독 선수가요? 네, 스토리에. 오. 그런 거 보면 근데 같은 날 또 맘모스 선수도 올리고. 하하. 그 그런 맘모 것도 선수 있다. 얘기도 제가 좀 이따 할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유력 90%가 이제 언더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도저인데 사실 불도저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콜아웃 많이 받고 다른 매치가 잡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언더독일 것이다. 네. 그 언더독 선수가 사비에서 거의 유일하게 스타 선수 중에 재계약을 빨리 한 느낌이라 확실한 뭔가가 있으니까 재계약을 또 하지 않았어요. 아, 그쵸. 그런 것도 또 예측해볼 만하죠. 왜냐면 지금 피에로 선수나 파이톤 선수도 블랙컴뱃에서 잘 나가고 있다 갑자기 재계약을 안 한 상태인데 언더독 선수가 했기 때문에 뭔가 있다. 네. 오케이. 그다음 패더급. 패더급은 랭킹을 보면은 두 명이 딱 팽팽한 것 같아요. 진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인데 저는 일단 가장 유력한 건 손호찬 선수일 것 같습니다. 손호찬 선수. 아무래도 4위 코리안 모아이 아니면 5위 손호찬 선수가 가장 유력한데 코리안 모아이 선수는 이제 인스타 스토리로 먼저 질렀잖아요. 다음에 내 차례다. 울프킹과 싸우는 상대는 제 차례인 걸 압니다. 압니다. 네. 그 유명한 또 그 글을 올렸기 때문에 뭔가 빌드컵에 뛸 예정은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선수는 소호찬밖에 없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강자를 영입해 온 거 아니면은 이제 무조건 소호찬 선수이다. 근데 또 떡밥이 하나 있잖아요. 소호찬 선수 관련해서 뭐죠? 그 캡틴 히어로 선수 경기 끝나고 네. 퇴장할 때 못 보셨어요? 캡틴 히어로 선수가 메탈리 선수 이기고 퇴장할 때 검정 대표님이 갑자기 그 캡틴 히어로 선수 세컨으로 돌았던 소호찬 선수 손을 잡으면서 뭐 명예를 되찾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이스터에그를 또 기억하고 계셔야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했는데. 그래요? 네. 저는 거기 굉장히 또 큰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손희찬 선수가 퇴장할 때 검정 대표님이 이제 명예를 되찾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뭔가 경기에 잡혀있구나라는 걸 이제 했는데 넘버링 안 뛰는 거 보고 손희찬 선수가 불드컵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손희찬 선수가 또 무림풍 대표 경험도 있잖아요. 예, 또 대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명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또 대한민국 대표를 그대로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필 명예를 불곰에게서 되찾게 됐네. 사실은 네 쉽지 않죠. 대진원이. 그러니까 이제 패더급에 코리안 모아이 선수와 손호찬 선수를 말했지만 방재혁 선수가 많이 링크되고 있더라고요. 제 댓글에서. 그렇죠. 근데 방재혁 선수는 또 고려해 보셨나요? 근데 방재혁 선수가 최근에 안 그래도 인스타 스토리로 잠깐 올렸다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뭐 블랙컴뱃 이제 부천에 집을 구한다 뭐 이런 것도 올리셨었고 되게 블랙컴뱃 본관으로 이제 뭔가 체육관으로 옮긴 것 같은 그런 좀 썰이 많이 돌고 있죠. 그래가지고 방재혁 선수일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일단은 대한민국 오메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메가 팀이기 때문에 외부 영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오메가 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블랙컴뱃 기존 선수들 중에서 검정 대표가 오퍼를 넣은 이제 대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방재혁 선수가 지금 등장할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대표이자 뭔가 블랙컴뱃 대표이기 때문에 네,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트급 라이트급. 가볼까요? 네. 라이트급 오메가 팀은 사실 제가 봤을 때 라이트급이 제일 뻔한 것 같아요. 랭킹만 봐도 사실은 해외 선수들 제외하고 국내 선수들 중에서 최근에 시합을 뛴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은 3위 영보스가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하죠. 네. 너무 강력한 카드고. 네, 카드고 소호찬 선수랑 마찬가지로 무림풍 또 대표 출신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명분도 충분하고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바깥으로 잠깐 방황을 했다가 패배하고 들어왔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뭐 선수 본인도 막 사과 같은 사과를 했고 뭐 검정 대표한테도 뭐 이렇게 막 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시 돌아와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에 좋지 않을까
근데 RTU 때는 저는 다른 사람처럼 경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실력이 아니라 왜 이렇게 거리도 이상하고 뭔가 긴장을 너무 했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긴장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첫 패더급 그러니까 그 되게 오랜만에 뛰는 패더급 경기여서 맞아. 또 움직임이 다르고 또 그 패더급은 아무래도 라이트급보다 더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 빠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선수가 우승도 했죠. 상대 그러니까 선수가. 또 그 유독 또 그 나카무라 케이치로 선수인가? 네. 그 선수가 유독 또 패더급 중에서도 탄력이 굉장히 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빨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뭔가 영보 선수가 되게 못한 선수처럼 보여졌다. 맞아. 어. 그냥 실력 차일 수도 있겠다. 제가 근데 쇼츠를 올렸었거든요. 영보 선수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졌다. 그래도 우승한 선수랑 뭐 겨뤄봤으니 영보 선수도 세계 경쟁력이 있는 선수다 이런 식으로 막 좀 실드 치는 쇼츠를 올렸었는데 악플이 200개인가 300개가 달려가지고 제가 그 릴스가 내렸어요. 진짜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케이치로 선수가 우승하면서 그쵸. 최악은 면했다 일단. 최악은 면했죠. 네. 그래도 우승자한테 졌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다음 웰터급. 음. 진짜 없어요 사람이. 웰터급도 저는 웰터급 오히려 좀 후보가 많은데. 그래요? 일단은 뭐 킹콩 선수는 부상이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미들급 챔피언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불드컵을 뛰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블랙컴의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5위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네. 5위 동백, 6위 코리안 갱스터, 7위 블랙맘바, 8위 블랙리스트. 이 4명은 누가 오메가 팀 대표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블랙리스트 선수는 해외 선수에게 좀 너무 압도적으로 진 경력이 있고 코리안 갱스터 선수는 3개월마다 경기 뛰기에는 술을 좀 자주 드시고 네. 동백 선수가 가능성이 좀 높고 블랙맘바 선수도 부상이 너무 잦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측을 못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동백 선수 언제 복귀할지 또 모르고. 그러니까 동백 선수가 저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긴 하는데 왜냐하면 실력도 그렇고 전적도 굉장히 좋잖아요. 동백 맞아요, 선수가 맞아요. 실력 너무 좋고. 전적이 12승 8패에다가 뭐 최근에 블랙컴뱃에서 보여준 시합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동백 선수가 아주 유력한데 이제 본인의 몸 상태가 가장 큰 맞아요. 장벽인 것 같아요. 과연 뛸 수 있는 몸 상태인 건지. 그 뇌가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뇌가 그쵸, 건강이. 근데 그게 수분을 빼면은 또 뇌에 수분 빠지면서 또 안 좋으니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 것 같아요. 3개월마다 수분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위 이제 코리안 갱스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 블랙컴백과 화해를 한 게 맞나 이것도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최측근이라서 아시지 않나요? 이게 또 제가 은근히 최측근이긴 한데 그런 딥한 얘기는 사실은 코리안 갱스터 선수가 아니더라도 선수들한테 잘 안 물어보긴 하거든요. 잘 모르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화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검정 대표가 용서를 했을까 이 표현이 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시상식에 올지 안 올지 봐보면 되겠네. 그러네. 그것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 호갱예수님 모시는 분으로서. 코맨 지켜봐야죠. 네. 다음에 미들급. 네, 미들급. 미들급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미들급이 아예 없죠. 미들급은 캡틴 하남. 나쁘지 않아요. 근데 캡틴 하남 선수도 뭐 블랙컴뱃에서 활동했던 이력들도 많고 사무라이가 너무 센 거지. 사무라이가 셌지. 그다음에 그 경기는 뭔가 전략도 꿰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절치부심해서 다시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캡틴 하남 선수가 또 은근히 뭔가 일정이 잡혔을 때 이 스타일 티를 좀 내는 편이에요. 은근히. 네. 감수성이 좀 있거든요. 네. 살짝 애견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이셔서 최근 인스타글 보면 굿 이렇게 올리면서 26년 복귀하는 그날 기약하며 준비한다. 또 이렇게 또 애매모호하게 또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또 요거 또 뭔가 아주 조금의 뭔가 티를 내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불타오르는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셨네. 그 다음에 또 그 전글 굿 또 이렇게 올리면서 엔터하고 복귀 준비 다시 올라가야 할 길이 있기에 가기 전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 뭐 이렇게 오랜 친구에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날이 오는 날 기대해 주세요. 굿은 뭐예요? 뭐 이렇게 위에 글 시작이 진짜 굿이야 굿. 진짜 굿. 굿 이러고 이모티콘도 아니야. 굿으로 올리고. 굿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계획이 잡혀 있긴 하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 그렇죠. 그냥 라이즈 뛰기에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미들급은 뭐 캡틴 하남 선수가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댓글에 화이트비어 선수 복귀 썰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오. 제가 이렇게 좀 파봤는데 네.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화이트베어 최근에 술도 드시고 아닌 것 같아요. 화이트베어 선수는 진짜 복귀하면은 지금 최고인데 사실은 또 워낙에 또
대표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오림풍 대표, 한일전 대표. 복귀하시면 딱 맞는 타이밍이긴 한데. 소문으로는 현역 때보다 지금 훨씬 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 또 운동을 내려놓고 맘 놓고 운동하면 하니까. 예, 예. 내려놓고 운동하면 또 더 세지는 경우가 또 있긴 하죠. 그리고 제가 화이트베어 선수 체육관을 체험을 이렇게 갔어요. 네. 근데 와 관원분들도 다 빡세고 그냥 거기 남자 훈련소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베어 선수가 은퇴했다고 해서 그걸 내려놓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선수로서 마인드를. 그래서 선수 항상 훈련- 강해야 된다는 생각. 그 선수 훈련에 맨날 사진도 올라오고 보면 맨날 가시던데. 더 그러니까.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중량급이죠. 중량급 네. 뻔하죠. 누구라고 보세요? 양혜준 선수 아니면 맘모스 선수. 저는 변화구가 여기서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맞추면 또 너무 블랙컴뱃의 계획을 성공개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어. 농담이고. 되게 영향력이 아까 저한테 처음에 말씀. 이건 제가 너무 삘이 와가지고 네. 대한민국 오메가 팀은 나이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이- 알파 팀이 아니고 여기서 변화구가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맘모스 선수가 최근에 익스트림 컴뱃 에서 찍은 약간 애잔하게 찍은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뭔가 올해 계획대로만 뛰면은 막 3경기 4경기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계획대로면이라고 이미 3-4경기 정도가 본인이 뛸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전 이거는 맘모스 선수가 블랙컵에 출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헤비급이 3경기 4경기를 경기를 예상할 뭔가 예견될 계획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블랙컵 같은 게 아니면은. 그래서 맘모스 선수가 출전하구나. 근데 맘모스 선수는 오디션에서 나이트 선수한테 졌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거 변화구가 들어가서 맘모스가 알파 팀이고 나이트가 오메가 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블랙컴뱃에서 따로 대진 영상 올렸잖아요. 네. 그 자세히 보시면은 딱 검정 대표님이 뽑아요. 대한민국 오메가 팀입니다. 이렇게 딱 해요. 네. 그때 카메라가 어딜 먼저 비추느냐? 나이트 선수를 비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스터에그인가? 이것도 블랙컴뱃 또 이게 얘들이 또 얘들 블랙컴뱃 또 여기서 또 블랙컴뱃 팀들이 약간 그런 거 심어 놓는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그 떡밥을 심어 놓는구나. 그래서 이 변화구가 들어가서 맘모스가 알파 팀, 나이트가 오메가 팀으로 교체가 된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뭔가 얼마 전에 설 때 올라온 그 익스트림 컴뱃 맘모스 선수 인터뷰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이 올라오고 약간 확신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헤비급은 의외로 양혜준 선수가 아니라 나이트 선수이지 않을까. 네. 근데 맘모스 선수가 나이트 선수랑 할 때 너무 쉽게 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혹이 하나 들어요. 어떤 얘기죠? 그게 타단체에서 경기 뛰기 전에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CFC인가? 예. 일부러 졌나? 다칠까봐? 혹시나 이런 의혹. 왜냐면 맘모스 선수가 그렇게 쉽게 당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좀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맘모스 선수가 사실은 타격가냐 그래플러냐를 놓고 봤을 때 그래플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그래플링이 뭔가 날쌔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도 되게 끈적끈적하게 하잖아요. 막 계속 케이지 레슬링 하면서 짧은 거리에서 펀치 넣고 이런 거 네. 되게 진흙탕 싸움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맞아. 그냥 나이트 선수한테 테이크다운 당하고 내주더라고요. 뭔가 다. 그러면서 맞아. 이제 바로 서미션 잡혀서 진 거잖아요. 근데 기술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뭘로 졌더라? 리오네이키드 아닌가요? 리어네이크드였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맘모 선수가 절대 안 걸릴 기술인데 사실. 그러게. 그러니까 그거 조금 뭐 일부러 졌다라고 의심하면 조금 그렇고 하여간 그죠. 뭔가 본 실력을 다 보여주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잠이 들겠다 했거든요. 잠이 들겠다. 잠이 들겠다. 애매하다. 근데 또 나이트 선수가 또 코타 출신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래플링이 좀 날쌘 뭔가 정광석화 같은 그런 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나이트 선수도 엄청 잘하긴 합니다. 네. 뭐 오메가 팀의 헤비급이 뭐 바뀌는 거는 크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 나이트 선수가 맘모스 선수를 이겨서 맘모스 선수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더 잘한다고 사람들이 하더라도 이겼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정까지 다 나왔잖아요. 대진이랑 한국팀 다 다뤄봤으니까 승부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가장 좀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알파팀이랑 오메가팀이 4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블랙컴뱃 올해 농사와도 좀 맞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알파팀 오메가팀 대표를 이렇게 뽑아놨는데 네. 초살 이렇게 끝나면은 사실 조금 망할 수도 있다. 블랙컵이 남의 나라 잔치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블랙컴뱃이 이제 마케팅을 해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네. 좀 그런 위기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과연 그래서 블랙컴뱃 이제 대한민국 알파팀하고 오메가팀이 4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 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일단 3월 14일 한국 알파팀 대 미국팀 경기합니다. 네.